간병비 이렇게 150, 120 이렇게 찾았잖아요. 이게 다 간병비 쪽으로. 이게 한 달 정도 이상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 더 달라고. 저희가 1대1로 계속 면담을 하다 보니까 전달하는 그 시점도 빨라지고 전달하는 길도 되게 짧아지고 단축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김종환 씨의 휠체어는 한 곳을 향합니다. 익숙한 듯 자리를 잡는 종환 씨.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동생 수영 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종환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여름. 등산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데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출혈 부위가 손쓸 수 없는 부위다. 그래서 그냥 거의 방치 수준으로 인공호흡기만 걸어놓고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해서. 다행히 종환 씨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수영 씨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3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간병인 비용이 생각했던 것 이상인 탓입니다. 한 달 간병인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230만 원. 김종환 씨의 한 달 병원비가 120만 원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실제 수영 씨의 통장에선 수십 차례의 인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매달 둘째, 넷째 주 간병비를 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 여기 있고 간병비 이렇게 150, 120 이렇게 찾았잖아요. 이게 다 간병비 쪽으로. 수영 씨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 병원비도 무시 못하겠고 간병인분을 무시 못하겠으니까 계속 일을 찾고 있는데 환자는 그런 과정에서 좀 서운함도 느끼는 것 같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요. 환자랑 같이. 네. 투병 생활이 병이 아닌 돈과의 싸움이 된 것 같다는 수영 씨. 가족은 그렇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실제 간병인 비용이 얼마인지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간병인 조금 고용하고 싶은데요. 글쎄 한 8만 원에 공깃밥 주면 되는. 간병인들의 하루 일당은 대략 7, 8만 원 선. 한 달이면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환자의 몸무게나 증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조금 뭐 비용이란지 이런 게 더 늘어나나요? 혹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그분들이 이제 힘들고 그러면은 이제 한 뭐 5천 원 정도 더 줘야 될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힘들다 그러면 더 줘야 될 거야. 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 환자 10명 중 4명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높은 간병비 부담에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일은 다반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거나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비에서 2분의 1이 이게 간병비예요. 내가 지금 75인데 나도 뭐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누라 내 팽개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간병비 한 달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지금? 210만 원. 한 달에? 예. 간병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건 뭐 효과 보조가 없으니까 힘듭니다. 의료보험으로 제가? 예, 전혀 안 됩니다. 간병비, 과연 비용만큼 믿을만한지 확인해봤습니다. 조금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받으신 거죠, 간병인분들이? 그래서 간병 경력이 있어야 이제 하는데 이제. 하지만 업체의 말과는 달리 성별, 나이 모두 무관하다고 적혀있을 뿐 별다른 자격 조건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요. 한 2, 3일 교육 받으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 혹시 뭐 자격 조건이나 뭐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예, 없습니다. 건강만 하시면 돼요. 자격증도 필요 없다는 간병인 인력 업체들. 당연히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 더 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 환자가 나쁜 환자라고 찍히잖아요. 저희가 그 간병인은 무슨 협회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그 환자는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하지만 이런 사정에도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 환자는 최대 20명으로 일본, 영국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인당 간호사 1인당 뭐 5명, 환자 5명 정도 본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5명, 많으면 뭐 30명 정도 본다고 하는데 그만큼 환자 개인한테 돌아갈 간호의 퀄리티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 질과도 직결되는 간병 제도의 문제점, 대안은 없는 걸까요? 병동을 울리는 벨소리에 간호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환자들은 머리맡에 있는 비상호출기를 통해 간호사에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요것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누르면 금방 눌러보세요. 그러면 금방이야. 아유 돈 착착 그냥 대령하니까 그럼 편해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이 아주. 옆 병실에선 유미현 간호사가 어제 퇴원한 환자의 침대를 정리 중입니다. 원래 이 병실 치우는 것이 다 간호사분들 역할이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역할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요. 저희가 손이 닿는 한은 다 도와드려야 되고. 이 병원에선 보호자, 특히 간병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부터 병실을 정리하는 사소한 일까지 모두 간호사와 조무사의 몫. 지난 2013년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기관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제도는 이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보면 되고 아주 소수로 간호조무사 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병동당 1명 정도 병동 도우미가 도와주는. 현재 이 병원의 143개 병상 중 127개 병상이 보호자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팀 간호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미안해서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했었고요. 이런 일들까지 간호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하지만 서서히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늘며 보람은 커지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높아졌는데요.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85% 이상이 다시 이용하고 싶고 주위에 추천하고 싶다 답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못된 며느리가 와서 간병인 한 거보다 여기서 해준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간호 선생님들이 다 잘해줘갖고 마음이 편안하게. 입원비 따로 간병비 따로 지출했던 일반 병원과 달리 이 병원에선 입원 진료비 명세서에 포괄 간호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나오는데 포괄 간호병동 입원료는 현행 입원료보다 조금 비싼 6, 7만 원 선. 환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입원료의 20%를 부담하면 되는데 즉 현재보다 하루 3,000원에서 6,000원만 더 내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 병원을 100곳으로 늘리고 2018년엔 전체 병원에서 포괄 간호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2018년부터는 어떤 서울권 대형 병원까지 확대를 해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재정과 같이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는 병원이 이제라도 추진되는 건 분명 반가운 일. 다만 산적한 과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푸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어느 환자의 바람이 더 이상 바람이 아닌 현실이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